안녕하십니까?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. 나와 타인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 셀프 의미 치료.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? 정신과 의사이신 이시영 박사님과 심리 상담가이신 박상미 교수님의 대화록입니다. 잔소리하지 않는 용기가 가족을 키운다. 박상미 교수님. 중년들은 자식에 대한 고민이 반인 것 같습니다. 도대체 자식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? 공부를 끝내고 나면 취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은 결혼, 또 육아까지. 자녀가 결혼을 하고도 손을 못 대고 참견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. 제가 대기업 강의를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쭉 써보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젊은 남성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3위로 장모님을 꼽더라고요. 딸의 부부관계에 장모님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이전에 근무하던 대학에서 깜짝 놀란 게 학점이 나가고 나서 성적 의의 신청을 받는데 부모님들이 항의가 많은 거예요. 내 자식 미래를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요. 이시영 박사님. 저는 아이들 결혼할 때 귀신도 모르게 했어요. 청첩장도 돌리지 않고 친구들이랑 친척들한테만 알리고 축의금도 절대 받지 않았어요. 그래서 사돈이 될 가족과 갈등도 좀 있기는 했지만 전 할아버지나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도 일절 부조금을 받지 않았거든요.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굉장히 엄격합니다. 청첩장을 왜 돌리나요? 청첩장을 안 돌려도 가까운 친척이랑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. 그 사람들만 오면 되지.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이유가 뭐예요?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독립된 어른으로서 내 삶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남의 호주머니나 넘보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. 부모들도 결혼하는 자녀들 집까지 사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해요. 아이의 행불행이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. 그건 아이의 삶이고 아이가 책임져야 할 몫이죠. 저는 결혼식에 좀처럼 가지 않습니다. 첫째로 시간 낭비예요. 제가 어릴 적부터 귀여워하고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그랬던 아이가 결혼을 한다면 가죠. 그런데 그런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요? 그래서 결혼식은 잘 안 가요. 제자나 직원들이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거절은 못하지만 가서 축의금을 내지는 않습니다.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이 청첩장을 뿌리고 결혼을 크게 하면 그 근처에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. 그건 거의 범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. 말도 안 되죠.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겠어요? 박상미 교수님. 박사님은 자식을 키우면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? 이시영 박사님. 저는 아들한테 공부하란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그 녀석이 고3 때 학교를 마치고 나면 오락실에 가요.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오락실에 가서 몇 시간이고 있다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경고를 줬어요.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종아리 걷어라고 해서 종아리 매질을 딱 2번 했어요. 이거는 애비로서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용으로 하는 것이다. 다음부터 오락실 생각이 나거든 회초리 맞는 이때를 생각해라.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 날부터
오락실을 안 가고 집으로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어찌 한양대 건축과를 들어간 거야.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성적표를 가져왔어요. 그런데 보니까 스트레이트 F 학점인 거예요. 그래서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. 한 번만 더 F 학점을 받으면 자동 퇴학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오락실만 갔을 때,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이렇게 2번 속이 상했지요.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변하더라고요.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대학 막바지에는 학교 근처에서 먹고 자고 이러더니 1학기를 마치고 3등을 한 거예요. 전과를 했거든요. 그때 한양대 산업경영학과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. 건축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제가 너는 장사를 하면 잘할 놈 같다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걔가 주임 교수한테 스트레이트 F 학점을 맞은 성적표를 일부러 들고 가서 전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. 원래 전과를 하려면 최소한 B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성적표를 보면서 저는 건축에는 영 소질이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. 저를 받아만 주십시오. 그리고 1학기 때 제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때 쫓아내십시오. 라고 했대요. 그렇게 3등을 한 거죠. 근데 제가 야, 도대체 넌 어떤 교수인데 너처럼 B학점도 안 되는 놈을 이건 학칙 위반이야.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. 그리고 이 장학금을 돌려줘도 되겠니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버지가 투자했던 돈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그 교수를 만났어요. 내가 아들 선생을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. 그런데 이 젊은 교수가 저를 보더니 박사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? 라고 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두 분이 아는 사이셨어요? 라고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 교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. 제가 그 녀석 애비인 걸 몰랐던 거죠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어떻게 B학점이 안 되는 학생을 받아줬느냐고요. 그랬더니 그해 신설된 과라서 자리가 하나 있었대요. 아들이 성적표랑 고등학교 때 전국경시대에서 5등을 한 거를 같이 가져가서 자기는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잘하는데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성격이라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라고 하면서 한 학기만 기회를 주면 장학생이 되겠다고 한 거죠. 그게 안 되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받아줬던 거예요. 그러면 장학금이라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가정 형편 순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적 순으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3등이 장학금을 돌려주면 4등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4등을 한 학생 집은 박사님 댁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. 라고 하더라고요. 대학 갈 때 등록금은 대줬지만 장학금을 탄 이후로는 그것도 안 줬어요. 아들은 잡기라면 못하는 게 없어요. 고등학교 때는 오락실 주인이 뭐가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전화가 올 정도였는데 볼링도 잘 치고 당구도 잘 쳐요. 스키도 잘 타서 외삼촌이 몇 번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스키 코치예요. 박상미 교수님, 아드님은 이른 나이에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네요. 박사님은 아버지로서 참견하지 않는 용기, 잔소리하지 않는 용기를 내셨던 게 부모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런데 매는 드셨어요? 이시영 박사님.
그건 정신과 의사로서 한 거예요. 네거티브 컨디셔닝이에요. 오락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매를 맞은 게 같이 떠오르거든요. 아팠던 생각이 나면 싫어지는 거예요. 그게 네거티브 컨디셔닝 테라피죠.